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오늘 하루만 스마트폰을 몇 시간이나 들여다보셨나요? 아침에 눈을 떠서 알람을 끄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출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유튜브를 보고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응시하고 저녁에는 소파에 누워 드라마를 정주행합니다. 현대인의 평균 일일 스크린 타임은 무려 7시간에서 11시간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눈이 뻑뻑하고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 느낌이 드는 순간 대부분의 분들이 눈을 비비거나 눈물을 저만하거나 그냥 참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릴 단 3분짜리 루틴을 실천하면 그 순간의 불편함을 빠르게 완화하고 더 나아가 눈의 피로를 쌓이지 않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눈이 침침해지는지, 과학적인 이유와 함께 오늘 당장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동작들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먼저 왜 눈이 침침해지고 흐릿해지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의 약 69%가 디지털 눈피로, 즉 컴퓨터 시력 증후군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2시간 이상 화면을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루 8시간 이상 화면을 보는 경우에는 그 비율이 90%까지 치솟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40대 이후부터는 노안이 겹쳐져서 더욱 심각해집니다. 노안은 보통 40대 초반에 시작되어 65세가 되면 거의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눈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눈 안에는 모양체근이라는 작은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은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해서 가까운 것과 먼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문제는 스마트폰이나 모니터처럼 가까운 화면을 오랫동안 바라보면 이 모양체근이 수축된 상태로 굳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손으로 주먹을 꽉 쥔 채 이 시간을 버티면 손이 저리고 아프듯이 모양체근도 같은 상태가 됩니다. 거기다가 화면을 집중해서 볼 때 눈 깜빡임 횟수가 평소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평상시에는 1분에 약 15에서 20회 깜빡이지만 화면 앞에서는 5회에서 7회로 급감합니다. 눈물막이 증발하면서 안구 표면이 건조해지고 그 결과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침침함과 흐릿함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바로 따라 해볼 수 있는 3분 루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모니터에서 조금 멀어지고 등을 곧게 펴주세요. 총 3단계로 구성되며 각각 1분씩 진행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팔밍입니다. 양손을 30초 정도 빠르게 비벼서 손바닥에 온기를 만드세요. 그 다음 비빈 손바닥을 살며시 눈 위에 올려서 빛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 그냥 어둠을 느끼며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이 상태를 약 1분간 유지합니다. 팔밍은 단순히 쉬는 것처럼 보이지만 놀라운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2018년에 발표된 연구에서 눈 주변에 온열을 가하면 안구 뒤편의 혈류 속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혈류가 늘어나면 산소와 영양소가 망막과 시신경에 더 잘 공급됩니다. 특히 수정체를 둘러싼 모양체근과 선모체 혈관의 순환이 개선되면서 굳어있던 근육이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손바닥에서 나오는 40도 안팎의 온기가 눈 주변 혈관을 확장시키는데 충분한 자극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원근 교차 초점 훈련입니다. 팔밍을 마친 뒤 눈을 뜨고 엄지손가락을 눈앞 30cm 거리에 세워두세요. 3초 동안 엄지손톱에 초점을 또렷하게 맞춥니다. 그 다음 시선을 들어서 창밖이나 멀리 있는 물체로 이동해 3초 동안 집중합니다. 가능하면 6m 즉 약 20피트 이상 떨어진 곳을 바라보세요. 이 동작을 번갈아 반복하며 1분간 진행합니다. 2023년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이와 유사한 모양체근 훈련을 진행했을 때 원근 조절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동작이 좋은 이유는 오랫동안 가까운 거리에 고정되어 있던 모양체근을 능동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시켜 근육의 유연성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할 때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단 이 동작은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그대로 진행해도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의식적 깜빡임과 팔자 안구 운동입니다. 먼저 눈을 완전히 감았다가 크게 뜨는 동작을 천천히 10회 반복합니다. 이때 억지로 빠르게 하지 말고 각 동작을 2초씩 유지해 주세요. 이 과정에서 눈물이 안구 전체에 골고루 퍼지며 건조했던 표면이 촉촉하게 됩니다. 눈 깜빡임이 인위적으로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안구 건조 증상이 단기적으로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어서 눈앞에 커다란 팔자를 그린다고 상상하며 눈동자를 천천히 팔자 방향으로 굴립니다.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을 각각 5회씩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안구를 움직이는 외안근 6개를 골고루 자극하여 눈 주변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눈이 한 방향으로만 오랫동안 고정되어 있으면 외안근에 불균형이 생기는데 팔자 운동은 이를 보정해줍니다. 이 세 단계 전체가 단 3분이면 완료됩니다. 팔밍 1분, 원근 교차 훈련 1분, 깜빡임과 팔자 운동 1분으로 구성된 이 루틴을 하루에 몇 번이나 해야 할까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20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적으로 권고되는 20-20-20 원칙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20분 화면을 보고 나면 20초 이상 20피트 밖을 바라보라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여기에 팔밍과 안구 운동을 추가하면 효과가 훨씬 강력해집니다. 실제 연구에서 이 규칙을 2주간 실천한 그룹은 디지털 눈피로 증상과 안구 건조 증상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루틴이 효과적인 것은 맞지만 눈의 침침함과 흐릿함에는 단순한 피로 외에도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뿌옇게 변하는 질환으로 60세 이상에서는 약 70%의 유병률을 보입니다. 녹내장은 시신경이 서서히 손상되는 질환으로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서 방치하기 쉽습니다. 황반변성은 망막 중심부가 손상되는 질환으로 현대인의 실명 원인 1위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뇨망막병증으로 인해 시야가 갑자기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쪽 눈만 갑자기 흐려지거나 빛 주변에 무지개 빛원이 보이거나 갑자기 시야 일부가 보이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 운동만 믿고 계시면 안 됩니다. 즉각 안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정밀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운동법은 어디까지나 화면 과사용으로 인한 일상적인 눈 피로와 건조함을 관리하기 위한 보완적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운동 외에 일상에서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떤 습관을 함께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로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풍부한 식품을 챙겨 드세요. 이 두 성분은 황반을 보호하는 카로티노이드 계열 항산화 물질입니다. 시금치, 케일, 달걀, 노른자에 특히 풍부합니다. 하루 10mg의 루테인 섭취가 황반 색소밀도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둘째로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고등어, 연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에 풍부한 DHA와 EPA는 눈물막의 치질층을 안정화해서 안구 건조증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차이가 납니다. 셋째로 화면 밝기를 주변 환경과 비슷하게 조절하고 야간에는 블루라이트 필터를 반드시 활성화하세요. 청색광은 수면을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간 노출될 경우 망막 세포에도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넷째로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눈물의 98%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탈수 상태가 되면 눈물 생성이 줄어들고 안구 건조증이 악화됩니다. 하루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 섭취를 권장합니다. 다섯째로 모니터의 위치를 조정하세요. 화면 중심이 눈보다 약 15에서 20도 아래에 오도록 하면 눈꺼풀이 화면을 일부 덮어서 눈물 증발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화면까지의 거리는 팔꿈치를 뻗었을 때 손이 닿는 거리 즉 약 50에서 70cm가 적당합니다. 지금부터 7일 실천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1일차에는 오늘 배운 3분 루틴을 하루 3번 실천해 보세요. 오전 업무 시작 전, 점심 식사 후, 퇴근 직전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2일차부터는 타이머를 활용하세요. 스마트폰 타이머를 20분으로 설정하고 알람이 울릴 때마다 루틴을 실시합니다. 3일차에는 식단에 변화를 줍니다. 시금치나 케일로 만든 달걀 볶음이나 샐러드를 하루 한 끼에 추가합니다. 4일차에는 모니터 위치와 조명을 점검하세요. 모니터 뒤에 간접 조명을 배치하면 화면과 주변의 밝기 대비를 줄여서 눈의 피로를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5일차에는 잠들기 1시간 전 모든 화면 사용을 중단해 보세요. 눈을 쉬게 하는 것만으로 수면의 질이 올라가고 다음날 아침 눈이 훨씬 개운해집니다. 6일차에는 야외 활동을 늘리세요. 자연광 아래서 먼 경치를 바라보는 것이 최고의 눈 운동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 연구에 따르면 야외에서 초록색 자연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눈의 긴장과 스트레스가 현저히 감소합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의 야외 보행을 권장합니다. 7일차에는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며 눈의 피로감이 얼마나 줄었는지 체크해 보세요. 변화가 느껴진다면 이 루틴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수많은 유튜브 영상에서 눈 운동을 하면 시력이 좋아진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학적으로 올바른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시, 원시, 난시처럼 굴절 이상으로 인한 시력 저하는 눈 운동으로 교정할 수 없습니다. 각막의 곡률이나 안구의 길이 자체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 피로로 인해 일시적으로 흐릿해진 시야, 안구 건조로 인한 뿌연 느낌, 그리고 모양 최근의 긴장으로 인한 침침함은 오늘 배운 운동으로 실질적인 완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과대 광고에 속지 말되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진짜 눈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눈은 우리가 세상과 연결되는 가장 소중한 창문입니다. 오늘 3분을 투자해서 그 창문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눈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건강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매주 새로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절대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